저에게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뭐든지 말해봐. 이 편지를 보자고 하지 마세요. 뭐 이래? 걔를 주고서 그 걔를 보답으로 돌려달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올리비아 아가씨의 사람들인가? 예, 저희는 그저 아가씨의 장신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자네를 알고 있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예, 원수들 덕분에 잘 되고 있고 친구들 덕분에 나쁘게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겠지? 친구들 덕분에 잘 되고 있는 걸 돌려서 말하는구나. 아니요, 나빠진다니까요. 어째서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를 칭찬하는 나서는 바보로 취급하죠. 하지만 원수들은 저를 대놓고 바보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명확히 알게 되고 친구들 덕분에 나쁘게 된다는 거죠. 제법이구나. 멋진 말이야. 공장님께서 저와 친구가 되겠다는 말씀 같네요. 내가 친구가 된다 해서 자네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자, 이 돈을 받게. 문제될 게 없다면 한 푼 더 받고 싶네요. 이 친구가 못된 짓만 권하는군. 하지만 아가씨께 내가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알리고 아가씨를 이 데리고 온다면 하사금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얼른 다녀올 테니 그 하사금은 잠시 재워두세요. 하지만 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바보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사금은 제가 올 때까지 꼭 재워두셔야 돼요. 저분입니다, 공장님. 저를 구해준 분이요. 호자는 나로 알고 있는 얼굴이다. 지난번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낡은 배로 우리의 정의 함대를 당당히 무찔렀지. 비록 적이긴 해도 그 훌륭한 솜씨에 우린 미움도 손실도 있고 저 사람을 칭찬했어. 그런데 어찌된 일이냐? 공장님, 이자가 바로 안토니오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짐을 싣고 오는 배들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공장님의 조카 타이터스님의 다리 한쪽을 잃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버젓이 나타나 싸움을 하고 있는 걸 체포해 왔습니다. 저분이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하지만 끝에 가서 이상한 말을 했던 걸로 봐선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령 높은 해저가 바다의 강도! 원수의 손에 스스로 걸려들다니 너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하구나. 오신호 공장님! 방금 주신 그 누명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공장님의 적인 건 분명하나 이 안토니오가 도적이나 해적이란 건 옳지 못한 말입니다. 저는 한 마귀에 이끌려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당신 곁에 있는 그 배은망덕한 젊은이는 내가 폭풍우 속에서 구출해준 사람이지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내가 살려내고 애정에 다하여 오늘에 이르렀지요. 그를 위하여, 오직 그에 대한 애정에 의하여 이런 위험한 적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그가 습격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칼을 빼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포되고 나니 본인도 위험해질까 두려워 뻔뻔스럽게도 내 얼굴에 대고 나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갑을 준 지 채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자네는 언제 여기 왔소? 오늘 왔지요. 우린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서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늘 함께했지요. 그런데 이봐, 지금 자네가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질 않아. 이 젊은이는 지난 석 달 동안 줄곧 내 궁정에서 일했거든. 백작 아가씨께서 오시는군. 이 일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자. 천사가 땅 위를 걷는 것 같구나. 공장님, 제가 드릴 수 없는 것만 빼고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세자리요,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올리비아 아가씨. 대답 좀 해봐요, 세자리요. 올리비아 아가씨. 공장님, 잠깐만. 공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게 따분하고 귀찮은 소리일 겁니다. 음악이 끝난 뒤의 소음처럼 여전히 그렇게 매정하시오.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 그리 고집이 세시오? 정말 무정하오. 내 영혼을 바쳐 헌신적인 기도를 올렸는데 이제 난 어떡하란 말이오? 뭐든지 내키시는 대로 하세요.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랄 거면 죽음이 목전인 이집트의 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잔혹한 질주에도 고귀한 향기가 나는 법이지요.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지금 당신은 나의 진심을 무시해버리고 있지만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에서 날 밀어낸 이유가 뭔지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렇게 언제까지나 차디찬 대리석 같은 가슴을 지닌 폭군으로 살아가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젊은이는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 당신의 그 잔혹한 눈동자에서 이 젊은이를 빼앗아가겠단 말이오. 세자령, 나와 같이 가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어딜 가세요, 세사리요? 제가 사랑하는 분을 따라갑니다.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안 돼! 내가 이렇게 속아나러 가다니. 누가 아가씨를 속였단 말입니까? 본인이 한 짓을 잊었어요? 그게 그렇게도 오래전 일인가요? 다음 신부님을 모시고 와. 자, 가자. 가긴 어딜 가요? 세상이요! 거기서요! 내 앞에! 남편이라니? 그래요! 제 남편이요! 아니라고 부인은 못할 거예요! 네가 정말 저 여자의 남편이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공장님! 지금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세상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행운을 잡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신부, 그 못지않은 사랑이 될 테니까. 신부님 말씀 받으셨어요. 신성한 신부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할 사정이 생겼으니 저분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해주세요. 뜻꾼께서는 스르르 맞았고 영원한 사랑 언약을 맺었다. 입맞춤으로 언약 증명 반지 교환 언약 튼튼해. 시간보다 2시간 지났다. 이 간사 조물 같으니! 벌써부터 그렇게 교환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빨리 되면 대체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 덫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잘 가거라. 그리고 이 여자 부부가 되어라.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나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공장님 그만두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져보시라고요. 야단났어요. 빨리 의사를 불러줘요. 터비경에게 당장 사람을 보내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놈이 내 머리를 박살냈어요. 터비경의 머리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도와줘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요? 공장의 부하 세자리오라고 하는 놈이지요. 우린 그놈이 겁쟁인 줄 알았는데 악마 같은 놈이었다고요. 세자리오라고? 저희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냐? 그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해친 적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먼저 결투를 신청한 건 당신 아니요? 그래도 나는 좋게 말하고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았지 않소? 남의 머리를 피처성이로 만들어놓고 해친 일이 없다고? 피처성이가 된 머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저거 봐. 터비경이 다리를 벌떡 흔들고 있잖아. 나리에게 자세히 들어봐요. 나리가 취했지만 않았더라도 당신은 아주 혼이 났을 거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되긴요. 놈에게 당했어요. 삼촌을 데리고 가요. 터비경,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서로 등대를 감아주자고요. 네가 날 도와준다고 이 바보처럼 멍청이 악동놈아. 미련 충기 같으니. 침실로 모시고 가서 좀 불러드려요. 아가씨! 당신 집안 어렵게 상처를 입혀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한빛중 형제가 제 상대였다 하더라도 제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다 보니 화가 많이 나실 모양이군요. 하지만 방금 전 우리가 맹세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얼굴도 하나, 음성도 하나, 복장도 하나. 그런데 사람은 둘이라니. 이게 어찌 무슨 자연이 만든 요지경이란 말이냐? 돈이요? 돈이요! 당신을 놓치고 몇 시간 동안 고문이라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 당신이 세바스찬이요?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어떻게 두 개의 몸이 된 거야? 가마 하나를 반으로 잘라놔도 이처럼 강지는 못할 거요. 어느 쪽이 세바스찬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좀 있는 건가? 나에게 남자 형제도 없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뚱뚱한 가슴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누이 동생이 있었지만 매정 파도가 집어쓰키고 말았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나와 출신 지역은 이름은 부모님은 계십니까? 저는 메살린 지역 출신이고 제 아버지의 이름은 세바스찬이에요. 제 오라버니의 이름도 세바스찬인데 당신과 똑같은 복장을 한 채로 바닷속 무덤에 묻혀버렸죠. 제 오라버니의 유령이 저를 놀라게 하려고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건가요? 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받은 유식 그대로예요.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겠어. 비올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던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제 아버지의 이마에는 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 그래서 아가씨께서 오해를 하셨군요. 하지만 이건 정당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가씨 나만타면 여인과 결혼할 뻔했군요. 하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여인과 똑같이 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놀랄 것 없어요. 이분은 훌륭한 가문의 남자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거울이 진실을 비춰준 것이요. 나도 이 행복한 남타성에 끼어야겠어. 제자리야. 그러고 보니 넌 수도 없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어떤 여인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제가 드린 모든 말에 걸고 다시 맹세하겠습니다. 태양이 타오르는 불을 간직하듯이 모든 맹세를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이 다오. 얼른 네 본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저를 처음 이 해안으로 데리고 온 선장이 제 옷을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가씨의 시종인 말볼리의 고발로 소송에 휘말려 감금되어 속이 풀어주도록 하겠어요. 어머나, 이게 이제야 생각이 나다니. 내일이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 사람이를 감쪽같이 잊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실성했다고 들었는데. 아가씨! 누구나 미치는 다 그렇듯이 그 사람도 되도록이면 마귀를 멀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가씨께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드렸어야 했는데 미친 사람의 편지가 뭐 복음서는 아니니 언제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편지를 꺼내서 읽어줄래? 자, 그럼 다들 잘 듣고 교훈을 얻으세요. 바보가 읽는 미치광이의 글입니다. 제발 제정신으로 좀 읽어다오. 그럼 나르께서 읽으세요. 존경하는 아가씨, 아가씨께서 저에게 저지른 과오는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시고 주정뱅이에게 저를 감시하도록 하셨지만 소인의 정신은 아가씨와 다름없이 멀쩡합니다. 저에게 그런 복장을 하도록 지시하신 당신의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 입장은 정당하다는 게 밝혀지겠지만 아가씨에게는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인이 제 본분에서 벗어난 줄은 알고 있지만 제가 당한 모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치광이로 취급받는 말블리오 홀리. 이걸 그 사람이 쓴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가씨. 별로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페이비어, 말볼리오를 풀어주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 네. 공장님, 이번 일을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저를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신다면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흔쾌히 받드리겠습니다. 세자리요, 그대는 이제 내 하인이 아니오. 이 손을 잡아주시오. 그대는 당신 주인의 여주인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우이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상황이야? 네, 맞습니다, 공장님. 어떻게 된 거야, 말볼리오? 저에게 너무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셨다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말볼리오. 아니에요. 아가씨가 하셨어요. 이 편지를 좀 보세요. 빛이고 봉인이고 글귀고 아가씨가 쓴 게 아니라고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명확한 호의를 보여주시면서 웃음을 지어라, 십자리님을 매라, 노란색 양말을 신어라, 토비경과 아래 것들에게 근엄한 표정을 지으라고 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보대로 실행했을 뿐인데 왜 저를 깜깜한 방에 가두고 신부를 보내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얼간이로 만들어 조롱한 것인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세요. 말블리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필체가 닮은 건 인정하지만 이건 분명히 마리아가 쓴 거야. 그래, 네가 미쳤다고 나한테 제일 처음 말해준 것도 마리아였어. 그때 마침 네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 앞에 나타났지. 말블리유, 이 장난에 모두 다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참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이 경사스러운 나를 감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나를 말다툼이나 싸움으로 얼룩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이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이 관계를 꾸민 것은 저와 토비경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면 저분이 지나치게 무례하고 완고한 면이 있거든요. 그 편지는 토비경의 요청으로 마리아가 썼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아 결혼을 했지요. 어머나?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안 갚으면커녕 폭스가 터질걸요. 불쌍한 사람, 얼마나 골탕을 먹었을까?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을 타인으로부터 쟁취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을 타인으로부터 얻기 마련이지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 장난에 끼어서 토파스 신부 역할을 했네요. 하지만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죠. 두고 보자. 이놈들 맹어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어떡해, 완전히 망가져버렸나 봐. 그럼 우린 길이 정해지면 엄숙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제자료, 자, 갑시다. 당신이 남자 복장으로 입는 동안에 그렇게 부르겠어. 하지만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날 때는 오시노의 여인이자 사랑하는 공작 부인이 되는 거요. 사랑은 저마다 제각각이라 그 자체로 환상적이죠. 자자, 이런 날 노래가 빠질 수 없겠죠? 시시여